검찰총장의 신경전? 그건 이제 언론이 또 만드는 측면도 있죠. 그러니까 이 두 주체가 막 부딪히는 것처럼 이간질하는 좀 싸구려 이간질이 좀 있기도 해요. 어떻게 보면. 네. 근데 지금 이 검찰에 대해서 명절 끝나고 나서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또 내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지금 피의사실 유포가 엄청 되고 있잖아요. 현재도. 그쵸. 근데 피의사실 유포라고 하는 게 원래 공식적으로 법에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게 관행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. 지금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직접 대화를 하지 않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하는 느낌이 이게 더 괘씸하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언론이 좀 뭐 계속 프레임 짜고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는데요. 근데 그조차도 이제 빈도가 되게 줄어들었잖아요. 제가 파악하기로는 추 장관님 들어가서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완벽하게 연착륙하셨다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아 그래요? 법무부가 제대로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이 아주 이제 근본적인 부분이 이제 흔들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은 만드신 것 같아요. 저는 여기서 음모론을 오랜만에 한번 투척해 봅니다. 음모까지 좀 그렇고 윤석열은 곧 사퇴하지 않을까 싶어요. 스스로. 대선 지지율 때문에. 아니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를테면은 이제 윤석열 스스로가 이 국면에서 더 이상 총장직을 유지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. 그러니까 그게 뭐 변호사 생활을 하고 싶든 아니면 정치계로 진출하고 싶든 간에 윤석열 스타일상 보면 왜 있잖아요. 그러니까 혼자만 멋있는 척하는 거. 우리가 박근혜 때도 봤잖아요.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기소 등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나면 윤석열이 사표를 던지지 않을까. 그러면서 파장 한번 주고 그 파장을 통해 가지고 그 총선까지 흔드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월 15일 날 총선이면 3월 한 말쯤 해가지고 다음 달 정도에는 사표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정치적인 음. 정치인이고 좀 반대로 볼 때 그럴 용기가 있을까 싶어요. 그게 사실은 그 본인 스스로도 알 텐데요. 검찰총장 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무리를 한 거예요. 그리고 그쵸. 이거는 그 범법 수준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검찰이 움직인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을 수습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 사표를 던진다? 저는 그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일인데, 왜냐하면 이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이 윤석열 체제의 지금까지의 어떤 이 거의 직권남용 수준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봤을 때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, 저는.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참 그 조국 수사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수사 전체에 김경률이었어요. 김경률이란 존재. 그리고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존재. 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가장 극악한 고발을 한 사람들이에요. 구체적으로 돈 액수까지 적시하면서. 그리고 이것이 아까 제가 이재호 이재호 아니고 그 홍준표, 김무성 읽어드렸잖아요. 대선 자금 마련하려고 그랬다. 그게 일맥상통하는 지점이거든요. 그래서 그 김경률이라는 사람과 한동훈의 관계, 그리고 KBS의 그 이상한 행태, 그리고 윤대진의 존재,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건강하지 못한. 그래서 이거를 왜 취재 안 할까, 기자들은. 이런 것 좀 네. 취재하면 안 되겠습니까? 제가 그 사퇴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윤석열 스타일도 있지만요. 그러니까 하마터면 어마어마하게 지지고 볶은 전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? 네. 검찰이 난이 일어났어요. 네. 홍건전 같이 이렇게 빨간 머리 뒤 두르고. 근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확실하게 진영 한쪽 편을 쓸 수 있으려면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. 검찰총장들이 그만두게 된 배경에는 자신들의 참모들이 그걸 권한다고. 그러니까 검찰을 나갔을 때도 검찰 기능을 약화시키는 걸 받아들이는 총장으로 남으면 변호사 생활도 어렵다. 그러니까 멋있게 뭔가를 던지고 나갔는데 그 충격파가 총선 같은 데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다수당 등이 되면
일부는 복원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형태로 총선 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한 뭐 보름이라든지 한 달 전에 던지고 나간다. 그러면 이제 선거전이 시작되면은 자유한국당 등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쫓아냈다 이런 식의 정치 선동을 하기가 좀 쉬울 거다. 그러니까 타이밍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절대 뭐 간이 작아서 사퇴 안 한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윤석열이 정말로 정치적인 검사 총장이라면 3월 달 즈음엔 사표를 던지면서 화장하면 딱 주고 이거 뭐 본인이 뭐 정치학 그러니까 검사하기 싫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. 누구나 다 조선일보나 모든 신문들은 드디어 정권에게 핍박받던 윤석열이 총장을 그만두다. 그러면서 그게 총선판을 흔드는 거죠. 그러니까 총선에 그러면 개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윤석열이 사퇴하는 거예요. 그런데 어. 그게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. 지렛대가. 그러면 사실은 과거에 그 인사할 때 그때 던지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. 안 던졌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시나리오는요. 다른 거는 다 이 정지돼 있고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이 그런 수를 두는 걸 상상하는 거잖아요. 예. 저는 그렇게 지구가 윤석열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저는 과학적으로 확신하고요. 네. 이게 좀 큰 틀에서 보면요. 이게 조국 장관 수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청와대를 탈탈 털었습니다. 몇 달 동안. 정말 있을 수 없는 범위까지 탈탈 털었어요. 전현직 청와대 직원들 몇십 명 다 불렀고요. 강제 수사들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. 그런데 역으로 이제 이 수사가 그 물리적으로 다 끝나가요. 예. 이제 자기들이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서 막 기소하면서 끝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. 네. 그냥 그 막 형식 논리 막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불구속 기소한 건들은 있는데 그리고 일부 도덕적으로 좀 뭐 비난할 거리들까지는 찾았는데 이 특수부가 나서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몇 달 동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와대를 향한 정치적 공격은 끝났어요. 공격 타임이 끝났어.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. 국민들과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이 부정직하고 그 공정하지 못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역으로 공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될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모멘텀을 알겠습니다. 줄 수 있겠죠. 누군가. 자, 지켜보시자고요. 네. 근데 그 시나리오는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. 그러니까요. 그 시나리오대로 됐다고 해도 그런 시나리오를 결행한 윤석열의 의지대로 세상은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신임을 잃은 사람이 험하게 네. 조사받 임기를 채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. 난 그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고요. 자, 윤석열 총장 사퇴한 날짜는 지켜보시자고. 자, 근데